안녕하세요. 코리아 백스트리트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용산 부동산 이슈 정리, 국제업무지구, 재개발 재건축, 용산민족공원, 이것 때문에 용산은 무조건 오른다 라고 요새 유튜브에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과연 그게 타당한 말인지 아니면 내피셜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KDI에서 하반기 경제 전망을 냈습니다. 주택 공급은 장기적으로 증가할 추세예요.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택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분들은 그 생각을 접으셔야 됩니다. 자, 주택 인허가 착공이 모두 증가하죠. 자, 건설 수주 증가 추세죠. 자, 이게 바로 단기적으로 1, 2년 내에 부동산 시장에 반영되진 않죠. 3년에서 5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반영이 될 텐데, 근데 장기적으로 용산에 투자하라고요? 이상하네요. 네, 자, 계속 볼게요. 자, 3년에서 5년 후에 아까 말씀드린 거는 반영이 된다. 근데 장기 투자를 용산에 투자해라. What the help?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What the help? What the hell 아니에요. 욕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왜 용산에 투자하라는 거지? 코로나 장기화되고, 정부 공식 발표입니다. 내피셜 아니에요. 만만히 보다가 진짜 골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오늘 하루에만 확진자가 200명 나왔죠. 장기화 대비해야 돼요. 백신 나오잖아, 백신 이러는데 백신 한번 볼까요? 자, 요번 TV에서 많이 보신 분이 대통령 앞에서, 문워크 이제 대통령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건데, 백신은 내년 하반기, 내후년 초, 요거 10월자예요. 올해 10월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금방 끝난다고요? 뭐 한 달 후면 끝날 것처럼 막 얘기하는 분 미쳤습니까?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절대 안 그럽니다. 코로나 1, 2년 갑니다. 자, 1, 2년 코로나 1, 2년 가면은 취업자 감소하겠죠. 지갑 가벼워지고 내 통장은 텅장되겠죠. 그러면은 요 고용 충격과 고용 분진 때문에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집을 사? 그 비싼? 용산에 왜 사라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 단기적으로도 주택 가격은 조정에서 하락으로 갑니다. 코로나 때문이라도. 그리고 내년에 무시무시한 규제들이 기다리고 있죠. 내년에 양도세, 보유세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집 사라고 하는 거예요. 털고 나오려고. 네? 타당한 말이 아니에요. 경제 전망을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굳이 용산을 안 봐도 경제 전망만 봐도 지금은 지켜봐야지 딱 이렇게 계산이 나오지. 아니, 어떻게 살 생각을 하지? 국제업무지구 때문에 떡상한대요. 국제업무지구 요걸로 요 한 줄로 끝나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 2013년 10월 10일 서울시 고시 제 2113 다시 요걸로 고시가 돼서 끝났어요. 지형도면이 고지된 날로부터 해제된 효과가 있으니까 끝났습니다. 왜 끝났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건 토지보상비 조단위였죠. 미쳤습니까 닌겐? 조단위 토지보상비와 SPC라고 해가지고 이제 컨소시엄처럼 사업 주체가 여러 개 들어와서 만든 회사가 이제 달려들었는데 이해관계 조율도 안 됐죠. 그래서 엎어졌죠. 결국에 개발구역이 아니에요. 거기는 코레일 정비창 부지가 정식 명칭이에요. 코레일 정비창 부지지 개발구역이 아니에요. 구역이긴 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엄청난 제한을 받습니다. 투자 가치가 없어요. 게다가 거기다가 주택 8,000세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년에 발표하겠다라는 게 국가와 서울시 입장이에요. 그런데 국제업무지구가 개발된다? 그거는 진짜 내피셜. 요거 내피셜입니다. 근데 용산은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요 호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노후도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노후도 요건? 이게 뭐죠? 재개발 재건축 그냥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요거를 하나 지켜야 돼. 요거 중에 가부터 다까지 하나를 지켜야 돼. 그래야지 계획을 짜줘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계획을 구청장이 가나 다 중에 하나가 되어야 계획을 짜줄게. 근데 엄청 어려워요. 왜 어렵냐?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한 기준 때문에. 가능한 곳은 이미 끝났어요. 저기 지금 효창공원 쪽 요런데 이제 관리처분 이전 고시 나가지고 분양 이미 이제 끝난 곳도 있고요. 근데 그런데도 재개발이 된대요. 재건축이 되고, 특히 후암동은 도시재생 사업 중이에요. 재개발과 차원을 달리하는 그 사업이죠. 비교하시면 안 돼요. 도시재생 사업 뭐냐? 간단히 얘기하자면 최대한 낙후된 시설을 수리 보수해서 때려 부시고 다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수리 보수해서 다시 재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주택 공급에 초점이 아니에요. 도시재생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후암동이 막 빌딩 엄청나게 말도 안 된다라는 거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건축 어떨까요? 자, 재개발 재건축은 요 기준 충족해야 돼요. 노후도. 요거 알고 사셨나요?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물린 겁니다. 물렸어요. 현실을 피하시고 싶겠지만 요거 처음 보신 분들은 투자 안 하신 분이 있다면은 하지 마시고, 파실 거면요 빨리 파셔야 되는데 양심껏 파세요. 양심껏 파시고. 자, 보세요. 92년에 준공된 거면 5층 이상이면 40년 이상이어야지 노후 건물로 보는 거예요. 노후 건물. 근데 투자한답시고 신축 사죠. 그리고 또 옆에 신축 들어와. 왜 또 신축 들어오나? 물어보죠. 재개발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신축이야. 특히 효창공원 쪽. 그러다 보니까 노후도 요건 충족이 안 되죠. 하려는 구역의 60%가 노후 불량 건축물이어야 되는데 다 신축 지어버렸네? 그쪽은 안 되는 거예요. 그쪽은 안 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된대. 그거야말로 내피셜. 오피셜이 아니라 내피셜이에요. 이게 오피셜이에요.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이걸 처음 보는 분들도 많으시고 모르시고 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재건축은 진행에 원활한 곳이 없어요. 진짜 눈물의 현장, 눈물의 안습의 현장. 이거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 홈페이지에. 자, 보세요. 2005년 추진위 승인, 특별계획 구정, 계획 지정 2016년. 진행이 안 돼요. 해제된 곳도 많이 있어요. 사실 요 다음에도 재건축 구역인데 해제된 곳도 많아요. 해제된 곳도 많고, 해제됐다 보니까 다시 리모델링으로 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진행되지 않았어요. 아예 사업 자체가 이촌동에 5개 단지였나? 연합해서 리모델링 재건축한다. 그게 있거든요. 규정에. 리모델링으로 해도 어떤 몇 층수에 따라서, 리모델링하는 층수에 따라서 한두 층수 더 올려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라도 한다 했는데 엎어졌죠. 이게 끝이에요. 진행 안 돼요. 근데 이때 투자하신 분들은 다 털고 나왔죠. 이미 수익 익절하고 나오신 분들이. 익절, 손절이 아니라. 근데 누가 이제 손절할 타이밍이냐?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손절 타이밍이 온 겁니다. 개발 안 돼요. 진행이 안 되잖아요. 응? 여기야말로 노후 건축물 요건을 충족해서 재건축으로 지정이 돼도 안 돼요. 안 되는 이유 뒤에서도 한번 다뤄볼게요. 용산민족공원. 이것 때문에 사실 오늘 이제 영상 만든 건데, 이것 때문에라도 용산 떡상한다. 죄송하지만 불확실성이 많아요. 부지 반환이 아직 안 된 게 있어요. 드래곤힐 부지 안 됐죠. 문화재가 발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문화재 때문에 사업 지연된 곳이 춘천 레고랜드죠.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도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근데 이 용산민족공원이 마치 금방이라도 만들어질 것처럼 센트럴파크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센트럴파크는요 19세기 완공된 공원. 19세기 20세기도 아니라 19세기. 근데 그 공원이랑 비교를 왜 하죠?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뉴욕 베이커리처럼 보시면 안 돼요. 그 뉴욕을. 완전히 다른 곳이죠. 센트럴파크는 19세기에 만든 대규모 공원이고, 우리는 미군이 반환해주는 부지를 활용하는 21세기 공원이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도 그냥 1대1 비교가 안 돼요. 인구 밀도는 맨하튼이 2.5배 많아요. 용산구보다. 그쵸? 맨하튼은 25,000명, 용산구는 10,000명. 그러니까 맨하튼은 비싸도 더 비쌀 수 있어요.
빌딩이 높아질 이유가 있죠. 인구 밀도가 높더라도. 자, 근데 PIR 지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PIR.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평균 연소득으로 평균 주택을 그 지역에서 사는데 몇 년 걸리냐? 우리나라 29년 걸려요. 29년. 서울의 평균 연소득자가 서울의 평균 그 주택을 사는데 우리나라 지금 그거죠. 서울 그 중위 주택 가격이 9억짜리 사는데 30년 걸려요. 사실 더 걸리죠. 네, 더 걸리죠. 근데 뉴욕은 얼마나 걸릴까요? 뉴욕은 인구 밀도도 높고 우리나라보다 돈도 많이 벌고 센트럴파크도 있으니까 더 비싸겠네? 더 오래 걸리겠네? 하겠지만 10년이면 돼요. 그 말인 짓은 뭐냐? 뉴욕보다도 더 고평가되어 있는 게 서울집이에요. 3배나. 근데 왜 용산은 떠올라? 그게 내피셜이라는 거야. 그게. 이거 사실 더 지수 비교를 하고 싶지만 참고 넘어갈게요. 자, 용산민족공원 생태계 조성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듭니다. 특히 막 이런 계획도 있어요. 그 계획서 안에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 그 수요를 충당하겠다 이래요. 근데 그 주변에 초호화 빌딩이 팍팍? 그것도 서울시 경관계 고도지구로 묶인 이 후암동과 남산 주변을 내피셜이죠. 내피셜이에요 그게. 오피셜이 아닙니다. 오피셜이 아니라 내피셜. 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그냥 생각만 좀 달리 해봅시다. 용산민족공원을 왜 만들까요? 그러면 그 주변에 그렇게 개발이 될 거면 차라리 용산민족공원 그 부지를 그냥 상업용지로 해가지고 그 용적률 엄청 올려가지고 그냥 빌딩 세워버리지. 공원을 왜 만들까요? 왜 서울에서는 공원을 만들려고 할까요? 서울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바라는 점이 녹지예요. 녹지. 자연환경 공간을 좀 더 확충해달라. 또 유지해달라가 서울시 전체 어떤 큰 장점이면서도 원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경관계획도 만들고 고도지구로 높이도 제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외국 친구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해줘요. 서울만큼 이렇게 도시와 산이 잘 보세요. 등산하고 이렇게 딱 저기 남산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집 가고 이런 게 우리는 되게 당연하죠. 근데 외국에서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외국에서는 그 한 나라의 수도가 막 산이 그렇게 많고 정중앙에 특히 우리나라처럼 남산이 딱 서 있고 이런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더 매력적인 거고 그래서 더 가치가 반영된 거예요. 서울 주택에. 충분히 반영됐어. 아까 PIR 지수 보셨죠? 충분히 반영됐어요. 근데 안 올라요, 더 이상. 그러니까 더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서울에는 유입된 인구가 더 많아졌으니까 그 전보다. 그러니까 공원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근데 그 주변에 초고층 빌딩을 막 넣는다고요? 자, 이 공원 주변에 초고층 빌딩 넣는다는 거예요. 일조량 안 들겠죠. 생태계 조성되겠어요. 자, 이게 메인 포스트고요. 이게 사스 포스트래요. 그렇대요. 네, 계획서에. 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97만 평 약. 97만 평.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 조성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죠. 근데 일조량을 포기하면서까지 여기 빌딩 세울 거야?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오히려 남산하고 연결한대요. 아예 보고서 항목에 남산하고 연결하겠다. 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자, 그리고 서울시는 스카이라인 계획이 있어요. 이미 경관계획. 그러니까 도시 빌딩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대한 그 지형을 깎지 마라. 이제는 특별한 필요가 없으면 최대한 순응해라. 근데 여기가 남산이고 여기가 민족공원이에요. 근데 이 중간에 빌딩을 막 세운다? 말이 안 되죠. 남산하고 연결한다니까요. 생태계를. 도시를 연결하는 게 아니죠. 생태계를 연결하는데 빌딩을 세워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이 그림은 서울시 경관계획에서 이제 경관관리구역, 그러니까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건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많이 못 올리게 하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촌동에 재건축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안 되냐? 사업성이 안 나와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사업성이 왜 안 나와? 높이를 못 올리게 하니까. 어? 조합원이 이득을 보고 재건축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 못 올리게 한다니까? 오히려 뭐 손해가 나, 손해가. 더 이상 용적률이 안 오르니까. 그러니까 엎어지는 거예요. 용산도 여기 경관관리구역으로 묶여 있어가지고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남산을 바라봤을 때 남산이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빌딩이 올라간다고? 내피셜이죠, 그건. 게다가 용산 일부 구역은 최고 고도지구 20m 이하. 후암동, 이태원동, 용산 이가동, 한남동 일대, 남산 주변은 20m 이하로 묶인 곳도 있고요. 어떤 데는 12m도 있어요. 12m. 이게 변경된 2014년에 변경된 강화된 거야. 강화. 여기 보면 후암동, 이태원동 강화됐어. 강화. 내피셜이죠. 게다가 남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 수립 요게 비공개 처리됐어요. 2017년에. 왜? 그때 한참 떠들어댔거든요. 한창 용산 민족공원 주변으로 재개발이 된다라고 신문에서 떠들어대니까 지금 고도지구가 얼마나 되고 이런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를 정보 공개를 이렇게 청구를 해도 비공개된 문서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해줘요. 그 공개 안 되는 기준은 어떻게 알고 여기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내피셜이죠, 내피셜. 결론. 나의 행복회로만 따라가다가는 고투더 골로 갑니다. 아니, 기본적인 국가 전망, 경제 전망, 국가의 계획, 서울시의 기본적인 계획, 이런 거를 하나도 고려 안 하고, 무슨 용산 다 떡상한데, 그거는 이제 고투더 골이에요. 고투더 골로. 그리고 내년엔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유세 강화, 양도세율 인상은 뭐, 입이 아파요. 말하기도 입이 아파. 진짜 입이 아프네요. 투자가 사실상 안 돼요. 내년에는 부동산 투자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방법은 있죠. 방법은 있고 그 아무리 거품이 꼈다 하더라도 노른자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데가 있으면은 제가 먼저 하죠. 그 사람들이 먼저 하라고 하지. 왜 알려줘 굳이? 네? 그렇게 재개발 재건축 되니까 사라고 전화하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이 까보라고 해야죠. 계좌 까보세요. 얼마나 버셨는지 부동산으로 계약서랑 등기랑 계약서 계좌 까보라고. 나 같으면은 유튜브 그렇게 만들겠어요. 계약서랑 내가 부동산은 내가 돈 벌었다 하면은 부동산 계약서랑 계좌 내역이랑 등기 요거 보여주겠죠. 요 세 개 최소한 요 세 개 보여줘야 믿으니까. 보여주겠죠. 근데 그거 까는 유튜버 있어요? 돈 버는 사람 있다고 돈 버는 유튜버 뭐 부동산으로 까는 사람 있나요? 까불어 좀 해주세요. 참 이거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거 지금 샀다가 내년에는 진짜 골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용산 함부로 사지 마시고요. 물론 저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하다가 뭐 이제 부동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용산에서도 눈여겨보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불확실한 거고 투자는 확률이에요, 확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걸 선뜻 공개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 후암동 개발된다 막 찍어줘요. 막 어느 지역 막 찍어주더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라는 거. 내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21년에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보수적으로. 물론 전세 때문에 우리나라만 있는 특이한 제도인 전세 때문에 잠깐 가격이 올라가는 어떤 매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금방 꺼집니다. 왜냐면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 기조로 봤을 때는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은 고투더 골. 내피셜 때문에 고투더 골로 간다. 진짜로. 그러니까 나의 소중한 돈, 나의 소중한 퇴직금, 나의 소중한 대출금을 엄한 데 쓰시지 마시고요.
최대한 따지고 또 따지세요. 따지고 또 따지시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백스트리트였고요. 너무 갑자기 만들게 돼서 이게 좀 많이 어색한데 어쨌든 도움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